안녕하세요, 미르입니다. 저는 백팩을 패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크게 나눈 카테고리에 나눠서 거기에 맞는 백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된 아이템입니다. 기능만 무조건 최고면 되냐? 그건 아니고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나름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향들이 적용된 백팩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서 최적의 아이템들을 찾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착 탭으로 쓰고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왜 그렇게 아이템들을 고르게 됐는지 그런 것들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 정신 못 차릴 때 정신 차리라고 자주 써놓는 화이트보드인데요. 백팩 일타 강사처럼 한번 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팩을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사용합니다. 1번 데일리, 악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글씨를 너무 못 쓰거든요. 2번 여행, 3번 아웃도어.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각 카테고리에 맞는 최적의 가방을 쓰고 있습니다. 사치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거에서 불편을 느꼈을 때 내가 왜 이런 불편을 감내하면서 이런 제품을 써야 되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전 제가 불편한 게 싫어요. 나를 그렇게 철저하게 챙겨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말고 제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불편하기 싫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3가지는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 혹은 2가지 가방으로 다 커버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3가지 카테고리를 사치스럽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기능과 제 취향에 딱 맞는 가방을 어느 정도 찾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 3가지 가방으로 최종 소비를 하게 돼서 정착을 하게 되게 되죠. 일단 3가지 모두에 제가 고려하는 점은 경량 및 수납. 여기에서 제가 여기를 초경량으로 가지 않는 이유, 초경량인 경우는 백패커분들 본인 짐을 다 짊어지시고 이동을 장시간 해서 거기에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야영을 하셔야 되는 분들 아닌 이상은 초경량까지는 저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제 경험상 초경량으로 가면 수납 공간이 프레임이 잘 나눠져 있고 충격 방지를 위한 이런 것들이 돼 있다던가 하는 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이거를 짊어지고 장거리 여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가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 3가지 카테고리에 다 각각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1번 데일리. 사실 이제 데일리는 약간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컨셉이고, 만약에 해외 브랜드까지 넓혀서 검색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EDC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그래도 많이 쓰이는 말 같은데 Everyday Carry의 약자입니다. 맨날 들고 다니는 가방.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노트북 수납. 기본적으로 저한테 백팩은 노트북을 담기 위한 가방이에요. 안정적으로 수납도 돼야 되고 충격 방지를 위한 뭐 보강제가 되어 있다던가 뭐 팩커블이나 초경량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요새 막 되게 예쁜 가방들 가볍고 하늘하늘하고 이런 백팩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아예 후보 선상에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정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방은 많이들 아실 벨로이의 라이트 레디 팩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요거는 18리터급 입니다. 뒷면에 이렇게 메쉬로 패널이 되어 있고 노트북 수납할 수 있는 가방이 있습니다. 사이드 포켓 하나 있고 되게 가벼운 편입니다. 벨로이 가방은 라이트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품들이 좀 가벼운 라인인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이 엄청 야무딱지게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앞에 이런 포켓에 플랫 포켓 같은 것들도 잘 되어 있고, 하나밖에 없지만 옆에 사이드 포켓 있고 추가로 더 뭘 달 수 있는 이런 여지들도 있고, 저는 이제 산 지가 1년 반도 넘은 것 같아요. 내가 오래 멜 수 있는 가방이다라는 확신이 와서 좀 비싼 가격이지만 투자를 한 거고, 많이 추천해드렸던 마지온 타이트 가방도 좋은 가방인데 사실 착용감은 벨로이 가방을 따라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비싼 값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백팩을 기능성 가방 카테고리로 보기 때문에 짐을 많이 넣었을 때 편하게 멜 수 있는 가방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벨로이 가방은 맸을 때 이 몸에 진짜 착 달라붙어요. 몸에 착 밀착이 돼야 무게가 분산이 효율적으로 되면서 힘들지가 않거든요. 딱 달라붙는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같습니다. 지난번에 벨로이랑 마지온 타이트 되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뭐가 좋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벨로이를 더 좋아합니다. 노트북을 수납하는 가방에서 저는 그냥 단순히 아래에 보강재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외국 브랜드들은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추가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 벨로이 가방을 뒤집어 볼게요. 뒤집은 벨로이 가방, 지금 여기가 밑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노트북 넣는 포켓입니다. 보시면 포켓이
여기에서 끝나요. 밑바닥은 사실 여기까지인데 한 3cm 정도 띄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노트북이 이 바닥까지 닿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띄어서 포켓이 만들어지는 걸 false bottom이라고 하거든요. 가짜 바닥이다. 노트북을 바닥에 내려놓는다거나 하면 그 충격이 보강재가 있더라도 어쨌거나 전달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띄어져 있으면 노트북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그 백팩 커뮤니티에서는 EDC 가방을 볼 때는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유저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보고 나서 뒤집어 까서 봤더니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벨로이는. 그래서 참 잘 만든 가방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랫단에도 이미 약간 보강재가 폭신폭신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충격 방어를 해주지만 이렇게 false bottom이 들어가 있어서 한 번 더 그런 충격을 받을 여지를 막아준다. 워낙 마음에 드는 가방이었지만 진짜 잘 맞는 가방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벨로이 가방이 EDC에 맞춰서 나온 가방이기도 하지만 가벼운 액티비티에 쓸 수 있게 고안이 된 가방이에요. 노트북 수납용으로 쓰는 이 포켓에 여기다 이제 수납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외국 유저들 물병보다 수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호스 이렇게 길게 연결해서 호스로 바로 수분 섭취하는 그런 방식을 되게 잘 쓰더라고요. 쓰려면 쓸 수는 있는 가방 같다. 팩커블 가방까지는 아니지만 프레임이 간단하게 잡혀있는 가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아서 다른 짐 안에다가 넣어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아주 유연하고 가벼운 가방이다. 2025년 하반기 현재 EDC 가방 정착템은 벨로이의 라이트 레디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여행용 가방 카테고리입니다. 제가 여행용 가방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클램쉘이 무엇이냐. 가로 혹은 세로로 이렇게 활짝 180도까지 열리는 클램쉘이 조개죠? 조개처럼 이렇게 열린다. 여행 갔을 때는 안에 짐이 뭐가 있고 전체를 본 다음에 짐을 빼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클램쉘 스타일이 독보적으로 여행용 백팩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량한 초고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저도 백팩 하나만 가지고 유럽 여행 못 가거든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최대한 비용이 저희 수고를 낮추기 위해서 30리터 미만의 용량을 보고 있습니다. 30m 미만으로 들어가면 만약에 유럽 여행을 갔다고 가정했을 때 라이언에어나 이지젯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30m 미만 백팩은 기내 수화물로 가져갈 때 추가 요금을 내지 않거든요. 이 이상 넘어가면은 돈 더 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캐리어도 내고 30m 이상이면은 기내 수화물 돈도 내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가 항공은 그냥 그 자산 이외에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추가 차지가 붙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라도 약간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체스트 벨트를 힙벨트 사실 너무 쓰네요. 이거를 가지고 진짜 백패킹 하는 것처럼 하이킹을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동을 좀 하긴 하잖아요. 체스트 스트랩하고 힙벨트가 있을 때는 무게분산을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정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아이템은 코토팍시의 델디아라인 알파 28 모델입니다. 28리터짜리 제품이고요. 1번으로 봤던 클램쉘 이렇게 가로로 열리는 그리고 안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구획이 되어 있고 여기에 그게 있네. 노트북도 여기 이 메인 짐 넣는 공간 뒤에 등판에 가까운 부분에 노트북 수납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행용 가방을 만드는 브랜드 대부분이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같이 만들어요. 근데 사실 30리터급 이상 위로 넘어가면 힙벨트, 체스트 스트랩을 많은데 이 알파 제품은 28리터인데도 힙벨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좋아를 하고요. 거의 구매한 지 2년이 돼가지고 옛날 모델인데 이게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고 최근에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이 앞에도 지퍼가 하나 더 있고 조금 다른 디테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충족을 해서 아주 만족하면서 쓰는 가방이고요. 유튜브 채널 하면서 저도 경량화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가방이 1kg가 조금 넘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더 가벼운 가방 혹은 용량이 좀 더 작은 가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아이띵소 제세 트렁크 백팩이 어느 정도 충족하는 가방이긴 한데 그거를 실제로 메고 여행을 가본 적이 아직 없어서 조금 그건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일단 2025년 하반기에 정착템은 코토팍시의 알파 28. 다음 마지막 카테고리는 이제 아웃도어 카테고리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아웃도어 액티비티는 등산,
러닝 정도가 있을 것이고 저는 이것도 같은 거로 하지 않아요. 세분화에 약간 들어있나? 오늘 보여드릴 가방은 등산 가방입니다. 저는 러닝은 가방을 쓰진 않고 러닝 벨트 정도만 차고 러닝을 하고요. 등산에서 제가 제1로 생각했던 거 어깨끈에 수납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더위를 진짜 많이 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땀도 진짜 많이 흘리거든요. 더위 많이 타고 땀 많이 흘려서 물을 진짜 많이 먹습니다. 평소에 물 하루에 2리터 이상 먹는 것 같고 여름 되면 이제 막 3리터 넘어가도록 먹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겨울에도 샤워하고 나오면 주룩주룩은 아니지만 다시 계속 땀이 나고 있어요. 물을 그래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런 액티비티 할 때도 땀도 많이 당연히 흘리고 그래서 수분을 엄청 많이 필요로 합니다. 러닝을 잘하는 편이 아니고 뭐 가봤자 30분 정도 동네 산책 갈 때도 물병을 항상 가져갑니다. 등산에서도 물을 당연히 많이 필요로 하겠죠. 사이드 포켓이나 이런 데 말고 가방을 메고 있는 상태에서 숄더 스트랩에 거기에 소프트 플라스크를 넣을 수 있는 등산 가방들이 있거든요. 소프트 플라스크 짜서 수분 섭취를 하고 그런 식의 가방을 원했습니다. 저는 등산을 설산 트레킹으로 처음에 등산을 입문했는데 공원 레이어를 잘 챙겨야 되기 때문에 용량을 좀 큰 걸 가져가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20리터 미만. 데일리 용량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봐야 되겠죠?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린 가방 백팩들 중에서 제일 오래됐어요. 등산을 제가 코로나 때쯤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웃도어, 특히 등산용으로 장착한 백팩은 아크테릭스 에어리어스 15리터 제품입니다. 사실 이런 거를 충족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비싼 아크테릭스 샀냐? 예뻐서 샀습니다. 이건 국내 정발이 안 돼가지고 구매 대행을 해서 샀나? 심지어 아무튼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진짜 원하는 제품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획득을 하고 마는 편입니다. 네. 보시면 앞에 체스트 스트랩에 되게 널찍한 포켓이 있어요. 메쉬 포켓인데 이렇게 신축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500리터짜리 소프트 플라스크도 다 들어가고 양쪽이 다 돼 있어가지고 제가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동해한테 한 모금만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물을 많이 챙기거든요. 제 짐의 대부분은 그냥 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먹으면서도 거의 땀을 싸기 때문에 화장실도 잘 안 가요. 그런 수준이에요. 신축성이 있는 메쉬 포켓이 있고 옆에 지퍼 포켓이 있어서 뭐 간단한 간식이라던가 그런 것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조그만 고리 같은 거라던가 여기 카라비너 다 걸 수 있게 잘 되어 있고 근데 이 가방이 이제 인기도 많지만 좀 욕을 많이 먹는 게 이 체스트 스트랩이 진짜 개쓰레기거든요. 원래 있던 체스트 스트랩은 이렇게 생긴 이런 가느다란 탄성 스트랩으로 된 체스트 스트랩이고 그건 뭐 거의 고정이 안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써보다가 떼버렸고 이거는 사실 블랙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체스트 스트랩이거든요. 블랙 다이아몬드가 이런 소모품류를 별도 판매해서 그런 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판매를 안 하더랍니다. 이 부분도 약간 이렇게 탄력이 있어가지고 착용할 때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나름의 커스텀을 살짝 해서 쓰고 있습니다. 등판 메쉬가 또 쓰레기로 유명해요. 저는 아직 그런 일은 당하지 않았는데 이 메쉬가 일반 EC 백팩에서도 그렇고 등판이 메쉬인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옷감이 상해서 싫어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등산복 버렸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불행 중 다행으로 그런 일은 겪지 않았는데 이게 보시면 등판이 이렇게 딱딱한 플라스틱 판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이렇게 볼록볼록 안으로 들어간 음각으로 처리가 된 이런 메쉬가 있습니다. 등판에 떠 있어서 열 배출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효율적인 메쉬 등판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별도로 등판을 달아서 사용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 등판 메쉬를 판매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이거 15리터인데 여기도 이렇게 빈약하지만 힙벨트가 있습니다. 좀 더 과격한 하이킹 할 때는 몸에 딱 밀착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여기가 막 수납이 잘 돼 있지는 않고요. 이 뒤에 이런 조그만 포켓 정도 하나 있고 앞에 프론트 포켓 있고 옆에 사이드 포켓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스틱
껴놓고 목에는 물통을 2개를 소프트 플라스크 넣고 하나를 더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EDC 가방하고 거의 비슷한데 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냐라고 하실 때는 노트북을 넣기에는 포켓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해요. 그냥 이거는 등산용 가방이다라고 해놓고 있어요. 이거 그냥 EDC로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고프코어 유행이다 보니까 그 감성은 아주 지대로 보여줄 수 있는 가방이고 예쁘잖아요? 예쁘긴 해. 반대로 그러면은 벨로이를 등산용으로도 써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벨로이는 이게 없죠. 숄더 스트랩에 이렇게 땀을 그렇게 싸는데 이제 쓰러지지 않으면 물 섭취를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빼서 먹어야 되고 여기서 바로바로 먹는 게 필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거의 비슷하지만 그 최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방은 벨로이는 이제 노트북 수납도 잘 할 수 있고 요거는 수분 보충도 잘 할 수 있고 각자가 최적의 가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다 가격대가 있는 가방들이에요. 저도 제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최적의 제품을 찾지 않으면 결국에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제품 찾으려고 돈을 더 쓰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랑 이런 가방을 쓰는 목적이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거 저런 거 쓰느니 최적의 제품으로 가셔라. 그게 돈을 적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제가 그렇게 다 해봤기 때문이거든요. 다 개선될 만한 여지는 있어요. 데일리 가방에서 아쉬운 점은 사이드 포켓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고 여행용 가방은 무게가 좀 무겁고 용량이 좀 더 작았으면 좋겠고 이런 여지가 있고 아웃도어는 이렇게 작은 거를 쓰려면 러닝 베스트는 어떠세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파타고니아 트레일 러닝 베스트를 써봤었거든요. 뭔가 그렇게 몸에 착지가 않더라고요. 제 느낌상. 그래서 그것도 샀다고 처분했답니다. 러닝을 할 때는 그냥 러닝 진짜 가볍게 물병만 가지고 갈 수 있게 러닝 벨트를 가져가는 편이고 데일리랑 여행 가방 쪽에서는 더 개선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1타 강사처럼 백팩 1타 강사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으려나 모르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만간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